캐나다 쪽 일하고 계신다고 했죠? 저 한국에 있긴 한데, 한국에는, 맞아. 그, 시청자분들께도 아직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좀 일찍 들어왔어요. 네. 지금도 회사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계약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계약이었고, 계약이 좀 있으면 끝날 예정이고, 어, 음, 그리고 때마침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좋은 프로젝트를 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번 음, 달까지 캐나다 회사 일하고 다음 달부터 또 한국 회사에서 새로운 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어,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운 좋게 캐나다 회사에서 남은 기간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허락도 받기도 했고, 그런 연유로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일도 하고, 간만에 방송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집에서 키게 됐습니다. 아, 음. 시차감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네? 아무래도, 시차요? 그니까, 네. 안 그래도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뭐, 아, 그래요? 아예 안 힘든 건 아닌데, 그냥 캐나다 시간 맞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네. 새벽에 어, 일하고, 그리고 일 끝나면은 아침 시간 돼 네. 있어가지고, 아침이랑 거의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저녁 식사하고, 어,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가서 만나고 오고, 좀 그런 잠은 생활 하고 언제 자요? 있어요. 네.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잠이요? 음, 저녁 전에 자면은 딱 시간 맞더라고요. 저녁 그래요, 활동이 그래서 그러시군요. 좀 제한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좀 있으면 음, 끝나니까. 그리고 이런 그리고 어쨌든 계속 캐나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해서 돈도 꽤 벌었고요. 뭐, 그쵸, 그쵸. 확실히, 예, 아무래도, 페이가 좀 더 세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의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어, 이분은, 저하고도 예전에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지인분인데, 최근에, 되게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에 대해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고, 또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그, 이번에 실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셔서 되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하고 오신 분입니다. 애니메이터 박경순 님이시고요. 어, 경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 통화로 이렇게 목소리 듣는 건 되게 오랜만이라 되게 반갑고요.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터 박경수라고 하고요. 이 경력은 한 7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음, 정확하게 이제 막 세면서 하지 않다 보니까 대략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작년 7월부터 올해 3, 4월 정도까지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 미크로스라는 회사에서 네, 닌자 터틀 프로젝트를 참여했었습니다. 애니메이터로. 음,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일하고는 되게 특별한 경험을 또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네네. 한국이랑, 물론 하신 일은 한국이랑, 거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일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일하다 보니까 분명 한국에서 일할 때랑은 뭔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랐는지, 뭐, 이런 게 좀 달라서
좋았다. 아니면 이런 게 좀 달라서 힘들었다. 뭐 이런 것저것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국이랑 차이점. 어, 일단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확실히 파이프라인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이 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체가 일단 엄청 작업자 친화적이고 음, 미클스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쪽에서도 예,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기업 정도도 아니고 제가 거의 뭐 중소기업 정도의 느낌의 회사인데도 음, 예, 그,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들이 본인 일에만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음, 그게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음, 아, 작업자 친화적이고 작업자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직접 일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네, 나무위키에서 이런 내용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되게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것도 네네네네.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인데 최근에 네네, 스타일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비슷하죠. 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아, 그래서 닌자 터틀도 재밌었고 스파이더맨도 되게 훌륭하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정확히 디테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뭐 애니메이터 착취 논란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이거 작업할 때 많이 갈렸다 이런 내용이 좀 써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 내용 제 밑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 와중에 아니, 이게 아니라 추가로 본작과 같은 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닌자 터틀의 제작진들이 인터뷰에서 애니메이터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썼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와 비교 대상이 아, 그래서 되게 이거 여기에서는 그런 이런 불만도 안 터지고 막 작업자분들이 되게 만족하면서 작업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작업하신 음,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 되게 파이프라인이 저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을지 일단 정확히 뭐 실감은 안 나는데 네, 스크립트 자체나 뭔가 이제 뭐 씬을 퍼블리시하거나 혹은 뭐 네, 저장하거나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네, 그런 거를 엄청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스크립트로 그런 거를 막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동적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은 그게 딱 다 네네네. 되도록 효율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수동으로 뭐 저희가 손으로 파일을 옮기거나 애당초 저희가 파일을 건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음, 네, 전부 다 마야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 막 퍼블리시 작업인데도 막 수동으로 하다 보면은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저희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파일 이름을 어 뭐 작업한 파일 이름을 다 똑같이 통일해야 되는데 다 조금씩 달라. 에피소드 2, 맞아요 맞아요. 뭐 뭐 신 002 어쩌고 저쩌고 버전 어쩌고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누구는 이거를 막 대문자로 쓰는 사람도 있질 않나요? 누구는 이거 앞에 공을 빼질 않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파이프라인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작업자가 개인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지정해준 이름으로 파일이 자동 저장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공정이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게 잘 돼 있다 하면 하는 게 되게 크죠. 되게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덜 피곤하고 이런 건 정말 좀 스트레스를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안 받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느낀 게 뭐냐면은 어, 과정은 한국이나 해외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초반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테스트까지는 안 하는데도 많긴 한데 최소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지식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정리하는 툴, 회사에서 쓰는 그런 전용 툴 사용법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프로젝트를 연출하는데 애니메이터가 숙지해야 될 여러 요소들도 알아야 되고 뭐 캐릭터 연출하는 룰이라든가 카메라 연출 기법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설명을 한국어로 듣지만 캐나다는 아무래도 영어 쓰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다 영어로 듣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컸던 게 물론 해외에 하려고 저나 경수님이나 다 미리 영어 공부하고 넘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어, 한국어만큼 영어를 많이 써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한국어로 내용을 볼 때보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초반에 그 회사에서 알고 있어야 될 그 여러 가이드들 읽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것 때문에 야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랬어요. 네. 어, 아, 경수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나 보네. 아, 뭐, 그리고 막, 뭐였지? 그러니까 많긴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들어서 숙제해야 될 부분이. 네, 진짜 근데 많이 알아야 되죠. 뭐 모르겠어요. 이게 팀 리드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팀 리드였던 애는 굉장히 쿨한 친구여가지고 아, 이게 딱 이렇게 뭐야, 화상으로 이제 저랑 같이 들어왔던 동시에 같이 들어왔던 신입은 아니었고 친구가 애니메이터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팀에 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딱 불러놓고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뭐 이거는 뭐 퍼블리시한 툴이고 플레이브라스 뽑을 이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뭐 리깅 뭐 이렇게 조금씩 만져주면서 뭐 이거 뭐 반다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머리끈 같은 거 쓸 때는 이 컨트롤러 쓰면 된다. 음, 뭐 다리 찝히는 거는 뭐 이걸로 이렇게 조절해줘라 이런 거 하고서는 그냥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고선 해가지고 네. 저희는 뭐 하루 만에 거의 뭐 프루트 관련된 거는 1시간 정도 설명 듣고 음, 나머지는 그냥 하면서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또 옆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기회도 많기는 하죠. 어차피 처음에 그 내용을 다 100% 숙지하는 게 물론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맞아요. 뭐 좀 중간중간에 실수가 그거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실수가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더라고요. 특히 그 제가 일했던 회사에도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저 이외에는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었었고 그 음, 제가 일하는 회사가 캐나다에도 지사가 있지만 저기 밑에 다른 나라에도 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 나라가 또 영어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할 때 다 같이 영어로 소통을 하긴 하는데
영어가 네네.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몇몇 계셔가지고 예. 음, 그래서 뭐 팀 리드분이나 이런 분들도 어, 좀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최대한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도 음, 해주셨고, 막 특히 저희는 소통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쵸, 하기도 그쵸. 하고, 네네네. 예, 최대한 그림으로도 그림도 그려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되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되게 관용적이고, 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뭐 맞아요. 이게 좀 캐나다나 북미 쪽 회사들이 대체로 이런 분위기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몬트리올에 쓰잖아요. 네. 몬트리올은 사실 프랑스어를 쓴단 말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 프랑스어밖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네, 네. 영어를 잘 못하고 음, 프랑스어만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그러다 기본, 보니까 음, 걔네들은 확실히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긴 했어요. 네, 어차피 그렇군. 본인들도 너무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모든 member들이 오피셜로 쓰는 언어는 영어긴 한데 영어가 완전히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다 보니까 그쵸 어, 그쵸.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슈퍼바이저도 피드백 줄 때 얘가 영어 사용자면 영어로 피드백 해주고 얘가 프랑스어 친구면 프랑스어로 해줘요. 아, 맞아요. 두 언어 다 쓸 네, 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슈퍼바이저들은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두 개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러겠네요. 프랑스어로 이제 막 하고 있고 저는 뭐 다음 이제 리뷰라서 리뷰방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애들은 이제 알잖아요. 제가 프랑스어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아, 슈비 장난치듯이 그냥 들었냐고 물어보면은 못 알아들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재밌어요. 분위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음, 네.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잘 돼 있는 것도 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되게 이해해 주려는 분위기 속에서 되게 글로벌하게 해외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험을 하는 게 저한텐 되게 이번에 값진 경험으로 남은 것 같아요. 경수님도 그런 것 같고. 미크로스는 2, 3주 정도 테스트하는 기간도 뒀고 그 사이에 뭐 실제 프로덕션과는 상관없이 테스트하는 샷을 받아서 그거를 작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쵸.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가이드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뭐 캐릭터 하나 정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몇 초 안에 해가지고 뭐 다이얼로그 없이 뭐 그죠. 캐릭터성이 잘 보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각자 이제 뭐 레퍼런스도 찍어보고 하면서 이제 테스트 샷 하나를 이제 한 3주 정도 거쳐서 완성해 나가는 기간이 있어요. 음, 그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만든 샷은 뭐, 음, 몇 프레임? 몇 초 정도 만드셨나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길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 보통 한 10초 내외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뭐 짧은 사람들은 뭐 6초, 7초, 뭐 긴 음, 사람들은 뭐 10초 넘게 했던 사람도 있고. 아, 예. 그렇죠. 음, 근데 대부분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보이고 하면은 사실 그 안에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그렇죠. 폴리시하고 막 그런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정도 얘가 좀 하는 것 같다. 잘 적응할 것 같다. 샵 작업 들어갔을 때. 음, 그러면은 보통 그냥 바로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이게 완성이 안 됐더라도 바로 샷 받고 이제 작업 진행했었죠, 저희는. 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완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력을 테스트하는 용도니까. 그죠. 그거 그냥 하고, 전반적인 네.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나 혹은 뭐 캐릭터 이해라던가 그런 게 아무래도 아예 음,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샷 작업보다는 확실히 음, 그렇게 테스트 한번 거치고 가면은
리깅 이해하는 것도 엄청 편하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회사에서 쓰는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툴이라든가, 그리고 생각보다 새로운 프로젝트 적응하는데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많죠, 캐릭터마다 많죠. 이 캐릭터는 연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성격이 이런 캐릭터다, 그런 설정 같은 것도 다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쵸. 프로젝트 스타일마다 카메라 연출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룰이 프로젝트마다 다 있더라고요. 특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일수록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잘 짜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것도 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읽고 숙지를 하고, 그러, 맞습니다. 네.